정부가 2차 재난지원과 4차 추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 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재난지원과 4차 추경에 받을 수 있는 혜택 1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 자금을 줍니다. 3.2조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291만 명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준다고 하고요. 먼저 일반 업종은 이번 바이러스 재확산 이후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곳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했던 고위험 업종과 추가로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번 재확산으로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한 피해를 봤으면 주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수도권만 지급을 할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곳에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폐업 점포에 제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이번 사태로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취업 재창업 장려의 의미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건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폐업을 하고 이미 재창업을 해버린 곳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학원, PC방, 실내 집단운동 등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1천만 원 대출을 지원하고 2단계는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1천만 원 한도였지만 이번에는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고 하니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 관광업 등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2.8%의 금리 수준의 특례신용대출을 진행한다고 하고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에게도 특례신용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또한 중소기업의 평균 1.5에서 2.15%의 초저금리 자금융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회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할 시에 그 임금에 대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약 24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정책이 바로 고용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차에서 150만 원을 받은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청년 특별 취업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활동 지원금 등 기존의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고요. 열 번째는 코로나 극복 임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일자리를 편성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4인 이상은 100만 원, 1인은 40, 2인은 60, 3인은 8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며 소상공인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을 완화하여 실직, 휴폐업 및 소득 감소를 겪고 있고 재산이 6억 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12번째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신설해 단기 일자리 180만 원을 제공을 하고 추가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취업 연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3번째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해줍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동을 둔 학부모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2명이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14번째는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는 휴가 사용 기간이 10일까지만 됐었는데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휴가를 신청할 시 무급 휴가로 진행이 되면은 국가에서 1일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는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는 맞벌이 부부면 40일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15번째는 재택 등 유연 근무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간접 노무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16번째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2만 원씩 해준다고 합니다. 통신비에서 자동 감액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통신비가 2만 원 미만이 나오거나 만 63세 이상 중 일부는 통신비를 거의 안 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로 정부가 발표하진 않았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야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 내용 17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려가 되는 점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차 추경 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4차 추경 계획안이 발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면 국회에서 세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추경 계획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조금은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추경안 등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웅빠이!